저희 뭐 사무직 분들도 그렇고 손이나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많이 오시는데 네.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오시는 저희 환자분들 중에 가장 오인하시는 게 저 손목이 아파서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아픈 병 아닙니다.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손목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종환 원장님께서 메모장 좀 피우시고 글씨 크게 해주셔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의심할 수 있는 증상부터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보통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신경이 압박돼서. 그래서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각각 신경이 담당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PPT를 띄워놨는데 정중신경이 분홍색 이 신경이거든요. 여기 손 뒷모양, 손 바닥 모양이라서 손 바닥에서 1, 2, 3 그리고 4의 1, 2, 3 그리고 4의 중간 정도까지 그리고 손 등 쪽에서는 이 1, 2, 3, 4수지의 손가락 끝 정도 이 분홍색이 보이는 이 영역 쪽으로 저림 증상이 있으면 이제 정중신경 쪽이 뭔가 정중신경의 병변에 의한 증상이다 이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아까 좀 정리하자면 1에서 4수지 정도 끝단 그러니까 저거 적으실 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 잘 주셨는데 이렇게 손 바닥에 있으면 손 등은 주로 해당이 안 되고요. 이 손 바닥에 보통 그냥 네 번째 손가락은 좀 그냥 제외하시고요. 세 번째까지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세 손가락, 두 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손가락 엄지부터 중지까지 이 세 손가락부터 요 손바닥까지 여기가 저리다 찌릿찌릿 저리다 전기 통하는 증상이 난다.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여기 누르고 막 이렇게 침 바르고 막 이렇게 막 잼잼잼했다가 이거 뗐을 때 막 이렇게 침 발랐다가 이렇게 하셨을 때 어르신들 막 이렇게 저린 느낌 이거 막 이렇게 뭐라 그러니 이거 뭐 잼잼했나 그러나? 야 뭐 피 안 통하는 느낌? 피 안 통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물론 신경도 압박되지만 혈관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증상이긴 한데 그랬을 때 막 이거 저린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신경 증상인데 그렇게 저린 느낌이 있을 때가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입니다. 아픈 거 아닙니다. 저린 증상이에요. 저린 증상. 그래서 영역을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초기 증상은 이 손끝부터 주로 와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환자분들께서 손가락 끝, 엄지, 검지, 중지의 손가락 끝이 내가 좀 저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은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끝에 조금 저리다라고 오시다가 이게 좀 진행이 되면 이제 아까 PPT 한번 띄워주시면 저 분홍색 영역에 맞게 이 전반적인 요 영역에 이렇게 이 부위가 다 손바닥 쪽이 저려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어떻게 되죠? 여기 초기에는 좀 신경이 조금 덜 압박될 때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건데 네, 근데 처음에는 저리다가 더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말 많이 진행이 되면 이제 사실 신경이라는 게 이런 감각 신경만 있진 않고 운동 신경도 있기 때문에 이 정중 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이 마르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엄지 손가락 최고 하면 여기에 딱 두툼하게 올라와 있는 이 근육이 있는데 이런 근육이 말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원래 이제 정중신경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치료 기준이 이제 치료의 법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정도에 따라서 근육까지 마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수술이 해결해야 되는 게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용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요 두툼한 여기 근육 있죠. 요 엄지 손가락을 많이 이렇게 구부리게 만드는 요 퉁퉁한 근육이 많이 평평해지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 말기예요.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그 신경이 너무 오래 눌려 있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근육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마르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OK도 잘 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OK도 힘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 엄지를 구부리는 힘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OK도 좀 하기가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근육이 마를 정도까지는 이때까지는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저 근육이 마르기 전에 저리고 근육이 좀 말라지기 전에 또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장갑 낀 것 같다. 그러니까 감각이 좀 무뎌져요. 그러니까 내 살이 아닌 것 같아져요. 좀 남의 살 같아지고 조금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게 장갑 낀 것 같다 그러세요. 내 살이 아닌 것 같아지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만지면 이거 100% 내 살이다. 내 살 만지는 것 같은데 좀 신경이 오래 눌리다 보면 이거 내 살 아닌 것 같아. 좀 남의 살인 것 같아. 장갑 낀 것 같아. 좀 무뎌.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한 중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감각 저하가 있기 전에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저릴 때까지는 뭐 좋아요. 일단은 요 증상 치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만약 스승의 날 때 우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면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저리진 않으세요? 손바닥 저리진 않으세요? 그거 좀 여쭤보셔서 좀 저리다고 하시면 좀 병원에 꼭 좀 내원하시라고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눌리는지 좀 한번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우리 손목을 이렇게 딱 절단해서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사진이고 여기서 노란 이 부분이 정중신경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정중신경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터널이라는 게 천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위에 이제 이 횡, 손목, 인대가 지나가게 되고 그 밑에 정중신경뿐만 아니라 같은 구역에 여러 가지 힘줄들, 손으로 간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힘줄들이 같이 지나가요. 보통 정중신경이 되게 그 층수를 따지면 제일 이제 피부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인대랑 가까운 층에 위치해 있고요. 이 절단면에서 그리고 손목을 이제 장시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을 자극합니다. 누르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증상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고 또 아까 증상 얘기했을 때 또 하나 얘기해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병원에 와서 체크할 때 직접적으로 이 신경이 이렇게 더 눌리게끔 하는 자극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이 본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양 손목을 이렇게 손등으로 서로 맞댄 상태. 이 상태로 힘을 이제 더 눌리게끔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 손목이 이렇게 90도가 꺾이게끔 한 상태로 손등을 맞닿은 채로 양쪽에서 더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이걸 한 30초 정도 쭉 하고 있을 때 평소에 그렇게 느끼는 저림 증상이나 이런 게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그 평소에 느껴지는 그 저림 증상이 느껴지는지 이런 걸 보통 체크해 보면 그게 이제 정중신경을 더 압박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낮게 느껴지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겠구나 하면서 그런 진단에 약간 하나의 또 힌트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통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 원인은 이 횡 손목 인대, 이 위에 있는 이 횡 손목 인대 때문에 눌리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떤 걸로 보통? 당연히 보통 이제 우리 어떤 병이든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보통 먼저 시작해 보는 게 보존적 치료들이죠. 그래서 뭐 흔하게 하는 게 당연히 손목을 과사용하면서 이 인대가 두꺼워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메모 좀 신경 자극, 피고해 주시죠. 신경 자극 증상을 좀 최소화시키는 거죠. 신경 자극을. 그거 외에도 직접적으로 저기에 이제 좀 약을 뿌려주는 치료, 주사 치료. 흔히 이제 뭐 보통은 스테로이드를 쓰겠죠. 그다음에 뭐 먹는 약물 치료. 아까도 말했지만 손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기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시도해보죠. 근데도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계속 이 증상이 재발하거나 완화가 되지 않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저 아까 말했지만 이 행인대, 행수근인대, 행거목인대를 절제하는 절개하는 절개하면서 절제도 일부분 같이 할 수 있겠죠. 이런 치료들을 보통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압박되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을 결국에는 풀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요약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조금 징그럽게 말하면은 저 이렇게 제가 신종관 원장님 이렇게 목을 조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 조르면 신종관 원장님께서 결국에는 막 처음에는 목 막 조르는 첫 시기에는 막 난리가 나죠. 제가 이렇게 막 목 조르면 처음에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시기가 절인 거예요. 막 절일 때가 막 신경이 놀라가지고 막 이런 상태고, 제가 계속 신종관 원장님 목을 계속 조르고 있으면 신종관 원장님 나중에 이제 축 처지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감각이 떨어지고 이제 근육이 마르는 시기인데, 제가 이렇게 징그럽게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시기가 저희가 이제 이거 너무 좀 그런 얘기라서 목을 너무 조르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축 처질 시기까지 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치료 시기가 중요한 게, 목을 너무 조른 상태에서 사람도 이게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요단강 건너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똑같이 신경도 너무 오래 이렇게 눌린 상태로, 아까 횡수근 인대가 너무 오랫동안 또 세게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신경이 죽어버리면 나중에 제가 신종관 원장님 목 누르고 있던 거를 푸른다 하더라도 신종관 원장님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신경도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시기가, 이 신경 압박은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신경과 관련된 모든 어떤 질환들은 그 골든 타임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반드시 잘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리다, 전기 통하는 증상이 낫다 할 때 치료받는 게 참 중요하고, 감각이 떨어진다, 근육이 마른다, 이때는 좀 늦은 시기니까 뭔가 저린 게 느껴진다 하셨을 때는 꼭 병원에 오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조금 징그럽게 표현을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